안녕하세요. 코인포럼입니다. 사람들이 골드만삭스를 얘기할 때 보수적인 은행이라고 생각하길 좋아합니다. 암호화폐랑은 거리가 멀 거라고요. 솔직히 왜 그러는지 이해는 됩니다. 전통 금융의 대표 주자니까요. 하지만 2월 10일에 공개된 13F 보고서를 보면은 그림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 골드만삭스가 XRP ETF에 1.53억 달러를 투자했거든요. 이건 단순한 투자가 아니에요. 월스트리트의 판도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오늘은 암호화폐 역사에 남을 만한 뉴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2월 10일 골드만삭스가 Q4 2025 13F 보고서를 공개했어요.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은행이 XRP ETF에 1.53억 달러, 한화로 약 1,530억 원을 투자했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이게 처음이라는 거예요. 골드만삭스가 XRP와 솔라나 ETF에 투자한 게 이번이 처음입니다.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만 보유하다가 포트폴리오를 확장한 거죠. 이게 XRP 시장에 어떤 의미인지, 왜 중요한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영상 시작 전에 면책 조항 말씀드립니다. 이 영상은 교육 목적이며 투자 조언이 아닙니다. 암호화폐는 고위험 자산이고 본인 판단과 책임에 해 투자하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요. 기본부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겠죠? 13F 보고서가 뭔지부터 설명할게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요구하는 분기별 보고서예요. 1억 달러 이상 운용하는 기관 투자자들은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뭘 공개하냐? 어떤 주식, 어떤 ETF를 몇 주 보유하고 있는지 다 나와요. 완전히 투명하게 공개되는 거죠. 일반 투자자들이 골드만삭스가 이런 걸 사고 있구나 하고 알 수 있어요. 그럼 왜 이게 이렇게 중요할까요? 월스트리트의 스마트 머니가 어디로 움직이는지 볼 수 있거든요. 골드만삭스 같은 곳은 수백 명의 애널리스트가 분석해서 투자 결정을 내려요. 그들이 XRP ETF를 샀다는 건 엄청난 검토 과정을 거쳤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아두셔야 할 게 있어요. 보고서는 분기 말 기준으로 작성돼요. 이번 건 2025년 Q4, 그러니까 작년 12월 30일 기준입니다. 지금 2월이니까 약간 시차가 있지만 여전히 중요한 정보죠. 좋아요. 이제 기본은 다 아셨죠? 그럼 이제 숫자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골드만삭스의 전체 암호화폐 포트폴리오를 봅시다. 총 23.6억 달러예요. 한화로 약 2조 3,600억 원입니다. 엄청나죠? 비트코인이 11억 달러로 가장 크고 이더리움이 10억 달러로 거의 비슷해요. 그 다음이 XRP 1.53억 달러, 솔라나 1.08억 달러입니다. XRP가 세 번째로 큰 포지션인 거예요. 여기서 흥미로운 건 전분기와 비교했을 때예요. 총 포트폴리오가 15% 성장했대요. 이제 시장이 불안정했었는데도 오히려 늘린 겁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비중은 약 40% 줄였어요. 대신 XRP랑 솔라나를 새로 추가했고요. 이게 무슨 의미냐? 다각화 전략입니다.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본 거예요. XRP의 크로스 보더 결제 유틸리티, 솔라나의 고속 트랜잭션 같은 다른 유스 케이스에도 투자한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XRP 1.53억 달러가 어떻게 분산됐는지 한번 파헤쳐 볼까요? 골드만삭스는 4개 XRP ETF에 나눠서 투자했어요. 비트와이즈 XRP ETF에 4천만 달러가 가장 많고 프랭클린 XRP, 트러스트와 그레이스케일 XRP ETF에 각각 3,800만 달러씩 21 쉐어스 XRP ETF에 3,600만 달러입니다. 상당히 균등하게 분산했죠.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이 있어요. 왜 이렇게 분산했을까요? 리스크 관리예요. 한 ETF에 몰빵하면은 그 ETF 운영사에 문제 생기면은 타격이 크거든요. 이제 여러 곳에 나누면은 안전하죠.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요. 블랙록 아이빗처럼 한 곳에 몰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트코인은 블랙록 아이빗에 대부분 투자했는데 XRP는 균등 분산했어요. 아직 XRP ETF 시장이 초기라서 어느 운영사가 지배적일지 모르니까 다 조금씩 들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아마 이런 생각 드셨을 것 같아요. 왜 XRP를 직접 사지 않고 ETF로 샀을까?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이게 사실 엄청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규제가 핵심입니다. 제 골드만삭스 같은 은행은 규제받는 기관이에요. 암호화폐를 직접 보유하려면 커스터디 문제, 보안 문제, 회계 처리 문제가 엄청나게 복잡해져요. ETF는 이 모든 걸 해결해 줍니다. 어떻게 해결하냐고요? ETF 운영사가 XRP를 보관하고 보안 관리하고 규제 준수하고 다 해요. 골드만삭스는 그냥 ETF 주식만 사면 돼요. 전통 주식 사는 것처럼요. 시스템이 익숙하고 리스크 관리가 쉽고 규제 문제도 없죠. 게다가 세금 처리도 간단합니다. ETF는 주식처럼 취급되니까 기존 회계 시스템에 바로 들어가요. 암호화폐를 직접 보유하면은 새로운 회계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데 ETF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게 바로 기관 투자자들이 ETF를 선호하는 이유입니다. 편의성과 규제의 준수를 동시에 해결하거든요. 좋아요. 이제 개별 투자는 다 봤고요. 좀 더 큰 그림을 보기 위해서 XRP ETF 시장 전체를 살펴볼까요? 현재 총 운용 자산이 10.4억 달러예요. 한화로 약 1조 400억 원입니다. 출시한 지 56일 됐는데 그중 유출일은 단서 1뿐이에요. 52일은 유입이었다는 겁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ETF보다 훨씬 안정적이에요. 연속성이 대단하죠. 여기서 재밌는 건요. 누적 순유입은 12억 3천만 달러입니다. 총 운용자산보다 많아요. 이게 말이 돼? 하실 수 있는데 가격이 떨어졌거든요. 유입은 계속됐는데 XRP 가격이 내려서 운용자산 가치가 줄어든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골드만삭스의 1.53억 달러는 전체 시장의 약 15%예요. 한 기관이 전체의 15%를 차지한다는 건 엄청난 거죠. 이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뉴스가 어떻게 세상에 알려지게 됐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뉴스를 처음 보도한 사람이 엘레노어 테레시예요. 전 폭스 비즈니스 기자이고 지금은 독립암호화폐 저널리스트예요. 그녀가 트위터에 이렇게 썼어요. 골드만삭스가 비트코인 11억 달러, 이더리움 10억 달러, XRP 1.53억 달러, 솔라나 1.08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방금 밝혔다. 이 트윗이 엄청나게 퍼졌죠. 그럼 왜 엘레노어 테레스의 보도가 이렇게 중요하냐? 그래서 그녀는 규제 뉴스에 특화된 기자예요. 증권거래위원회, 재무부, 백악관 출입하면서 정확한 정보를 빠르게 전달하거든요. 신뢰도가 높아요. 그리고 그녀는 또 이렇게 덧붙였어요. 골드만은 오늘 백악관 스테이블 코인 수익률 회의에 참석하고 CEO 데이비드 솔로몬은 다음 주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포럼에서 연설한다. 골드만이 암호화폐 정책 형성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뉴스가 나오자 말 그대로 업계가 들썩였어요. XRP 커뮤니티와 다른 기관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체드 스타인그레버라는 XRP 애널리스트가 트윗했어요. 골드만삭스가 XRP ETF를 사고 있다는 걸 1분 차트의 대량 거래량 급등에서 볼 수 있었다. XRP ETF가 오늘 1,500만 달러 거래량으로 마감했다. 기관 매수 신호를 포착했다는 거죠. 그리고 자이프라는 커뮤니티 인플루언서는 이건 규제된 시장에서 기관 채택을 향한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평가했어요. 월스트리트가 이제 XRP를 관찰만 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본을 배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이낸스 CEOCG도 가만히 있지 않았죠. 골드만삭스의 Q4 2025 13F 보고서가 23.6억 달러 암호화폐 자산을 보여준다. 시장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전 분기 대비 15% 증가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죠. 암호화폐는 아마도 여러분이 은행보다 먼저 시작할 수 있었던 유일한 곳일 겁니다. 자, 이 시점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기관 채택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말이죠. 단순히 큰 손이 샀다는 거 이상의 의미가 있거든요. 기관 투자자들은 개인 투자자랑 완전히 다르게 움직여요. 감정적으로 사고팔지 않아요. 철저한 실사를 거쳐서 장기 포지션을 잡죠. 골드만삭스가 XRP ETF를 샀다라는 거는 몇 달, 어쩌면 몇 년 동안 분석했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요. 규제된 상품을 통한 투자라는 점입니다. 직접 보유가 아니라 ETF를 산 건 다른 기관들한테도 이렇게 하면 안전해 라는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진입장벽을 낮추는 겁니다. 자본의 질도 다릅니다. 개인 투자자는 가격 오르면 팔고 싶어 하지만 기관은 포트폴리오 비중으로 관리해요. 전략적 배치죠. 쉽게 빠지지 않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골드만삭스가 문을 열면은 다른 은행들도 따라와요. 이 모건 스탠리, JP 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곳들도요. 눈덩이 효과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만요.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골드만의 포트폴리오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를 말이에요. 이게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거든요. 비트코인 11억 달러는 디지털 금 내러티브예요. 가치 저장 수단이죠. 이더리움 10억 달러는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이고요. XRP 1.53억 달러는 크로스보더 결제 인프라입니다. 각자 다른 역할이에요. XRP가 금액으로는 훨씬 작은데? 맞아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성장 가능성을 보는 겁니다.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이미 엄청나게 컸어요. XRP는 아직 성장 여지가 많거든요. 포트폴리오 다각화 측면에서도 XRP는 완벽해요. 이 비트코인이랑 상관관계가 낮아요. 비트코인 떨어질 때 XRP가 올라갈 수도 있죠. 리스크 분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유스 케이스가 명확합니다. 비트코인은 거래 느리고 이더리움은 수수료 비싸요. XRP는 빠르고 저렴하고 은행들이 실제로 써요. 실용성이 검증된 거죠. 자,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너무 들뜨지만은 말자는 얘기예요. 13F 보고서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시차가 있어요. 2025년 12월 30일 기준이니까 지금이랑 6주 차이 나죠. 그 사이에 팔았을 수도 있어요. 물론 더 샀을 수도 있고요. 보고서는 과거 포지션입니다. 현재 보유량이 아니에요. 투자 결정의 스냅샷일 뿐이죠. 골드만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는 다음 분기 보고서 나와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중요한데요. ETF를 통한 간접 노출이라는 점입니다. 골드만이 XRP를 직접 수요 창출하는 건 아니에요. ETF 운영사가 XRP를 사고 골드만은 ETF 주식을 산 거죠. 그래서 직접 수요보다는 영향이 작아요. 그래도 중요한 건 의도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골드만삭스급 기관이 XRP 노출을 원한다는 거죠. 이게 시장 심리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게 있어요. 이것도 엄청난 뉴스예요. 골드만삭스만 XRP에 투자하는 게 아니거든요. 최근 보도에 따르면은 8개 공개 기업이 XRP 중심 재무 전략을 세우고 있대요. 이제 총 금액이 20억 달러예요. 이 기업들이 회사 재무에 XRP를 보유하거나 보유할 계획이라는 겁니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으로 한 것처럼요. 구체적인 회사 이름은 아직 다 공개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트렌드예요. 기업 재무가 들어오면 장기 홀더가 된다는 거예요. 당위 트레이딩이 아니라 전략적 보유죠. 특히 에버노스라는 회사는 주목할 만해요. XRP 랜딩 프로토콜을 활용해서 수익을 창출할 계획이래요. 10억 달러 이상 펀드를 마감했고요. 이런 유스 케이스가 늘어나면 XRP 수요가 실질적으로 증가합니다. 기업 재무 트렌드는 2024년 비트코인에서 시작됐는데 이제 XRP로 확산되고 있어요. 다각화죠. 리스크를 분산하면서도 암호화폐 노출을 원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다들 가장 궁금해 하실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그래서 가격은 얼마나 올랐어? 골드만삭스 뉴스가 XRP 가격에 어떤 영향을 줬을까요? 발표 당일 XRP는 약간 올랐어요. 1.37달러에서 1.41달러로 약 3% 상승했죠. 하지만 폭발적인 펌프는 없었어요. 왜냐? 전체 시장이 약세였거든요. 비트코인도 떨어지고 있었어요. 단기적으로는요, 심리적 영향이 큽니다. 골드만삭스가 샀대라는 뉴스가 신뢰를 줘요. 개인 투자자들도 나도 사야겠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매크로 환경이 나쁘면 가격은 안 올라요. 중기적으로는 ETF 유입이 중요합니다. 골드만 발표 후 XRP ETF에 하루에 326만 달러 유입됐어요. 작은 금액이지만 꾸준하죠. 이게 누적되면 공급 압박이 생깁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요, 다른 기관들의 참여가 핵심이에요. 골드만이 문을 열면 다른 곳들도 따라올 거예요. 그때 진짜 가격 영향이 나타날 겁니다. 몇 달 걸릴 수 있어요. 여기서 현실 체크 한번 해볼까요? 숫자를 정직하게 봅시다. 현재 XRP 가격은 어떤 상태일까요? 1.37달러예요. 한 달 전 고점 이 달러에서 30% 이상 떨어졌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약세입니다. 50일 이동평균선 아래, 200일 이동평균선 아래 있어요. 상대 강도 지수는 33으로 과매도 구간에 근접했고요. 맥디는 약세 크로스오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지선은 1.37달러예요. 여기가 뚫리면 1.30달러, 최악의 경우 1.14달러까지 갈 수 있어요. 저항선은 1.44달러, 그 다음이 1.60달러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온체인 데이터는 다른 얘기를 해요. 고래들이 축적하고 있거든요. 10억 XRP 이상 보유한 지갑들이 꾸준히 늘리고 있어요. 가격은 떨어지는데 큰 손들은 사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전형적인 축적 구간 패턴입니다. 약한 손들이 패닉에 팔고 강한 손들이 모아가는 거죠. 역사적으로 이런 구간 다음에 반등이 왔어요. 그럼 이제 미래를 한번 내다봅시다. 이게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골드만삭스 다음으로 누가 XRP에 투자할까요? 가능성 높은 후보를 한번 볼까요? 모건 스탠리예요. 골드만이랑 비슷한 규모의 투자 은행이거든요. 경쟁 관계니까 골드만이 하면은 자기네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JP모건도 주목해야 합니다. 이미 자체 블록체인 JPM 코인을 운영 중이에요. 하지만 XRP ETF 투자는 별개죠. 포트폴리오 다각화 차원에서 충분히 가능해요. 그리고 연기금과 보험 회사들도 올 수 있어요. 이들은 골드만 같은 투자 은행보다 보수적이지만 선례가 생기면 따라오거든요. 골드만이 했으니 우리도 안전하겠지 이렇게요. 마지막으로 정말 큰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블랙록이 XRP, 이 TF를 출시하면은 게임 체인저가 될 겁니다. 14조 달러 운용하는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예요. 아직 XRP ETF 안 냈는데 내면 폭발적인 수요가 생길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변화 뒤에는 더 큰 흐름이 있어요. 큰 그림을 한번 볼까요? 골드만의 투자는 규제 환경 변화를 반영하는 겁니다. 리플이 작년에 SEC랑 법적 분쟁을 해결했어요. 이게 엄청 큰 거였죠. 규제 불확실성이 사라진 겁니다. 기관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법적 리스크거든요. 이제 그게 해소됐어요.
그리고 클래리티법도 진행 중입니다. 디지털 자산 규제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상원에서 표결 예정이고요. 통과되면은 XRP가 디지털 상품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요. 증권이 아니라요. SEC 위원장도 바뀌었어요. 암호화폐 친화적인 사람으로요. 정책 방향이 규제로 죽이기에서 규제로 키우기로 전환됐습니다. 기관들한테는 호재죠. 그리고 백악관도 암호화폐 정책 회의를 열고 있어요. 골드만 CEO가 참석한다고 했잖아요. 정부가 업계 의견을 듣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환경에서 기관 투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오늘 다룬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중요한 포인트들을 쭉 짚어보겠습니다. 2월 10일 골드만삭스가 Q4 2025 13F 보고서에서 XRP ETF 1.53억 달러 보유를 공개했습니다. 비트코인 11억 달러, 이더리움 10억 달러와 함께 보유 중이에요. 4개 XRP ETF에 분산 투자했습니다. 비트와이즈, 프랭클린, 그레이스케일, 21 쉐어스요. 직접 보유가 아니라 ETF를 선택한 건 규제 준수와 편의성 때문입니다. 전체 XRP ETF 시장은 10.4억 달러 규모이고 골드만의 1.53억 달러는 약 15%를 차지합니다. 상당한 비중이죠. 8개 공개 기업도 20억 달러 규모로 XRP 재무 전략을 세우고 있어요. 가격은 단기적으로 약세지만 온체인 데이터는 고래들의 축적을 보여줍니다. 기관 투자는 장기 트렌드예요. 몇 달에 걸쳐 영향을 미칠 겁니다. 골드만삭스의 투자는 XRP가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같은 수준으로 인정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월스트리트의 판도가 바뀌고 있어요. 그럼 마지막으로요. 앞으로 뭘 주목해야 할지 정리해 드릴게요.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다음 분기 13F 보고서가 중요합니다. 2026년 Q1 보고서가 5월쯤 나올 거예요. 골드만이 XRP 포지션을 늘렸는지, 줄였는지, 유지했는지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XRP, ETF 1일 유입도 추적하세요. 골드만 발표 후 유입이 증가하는지 봐야 해요. 다른 기관들이 따라오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지표예요. 블랙록 XRP ETF 출시 여부도 주시해야 합니다. 연말 전에 나올 거라는 예측이 있거든요. 나오면 시장이 완전히 바뀔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클래리티법 상원 표결도 빼놓을 수 없어요. 통과되면은 규제의 명확성이 더 높아지고 기관 투자가 가속화될 겁니다. 규제 뉴스를 계속 팔로우하세요. 자, 영상을 마무리하기 전에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골드만삭스 같은 기관 투자 뉴스는 빠르게 변하고 해석이 중요합니다. 13F 보고서 읽는 법, 기관 심리 분석, 규제 변화 추적이 다 필요하거든요. 코인포럼 텔레그램 커뮤니티에서는 이런 뉴스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공유합니다. 13F 보고서 나오면 바로 해석해드리고 ETF 유입 데이터 매일 업데이트하고 기관 동향 추적해요. 무료예요. 솔직히 혼자서 모든 정보를 찾고 분석하기는 정말 어려워요. 영어 원문 읽고 숫자 계산하고 의미 파악하고 시간이 엄청 걸리죠. 이 커뮤니티에서 함께하면 훨씬 효율적입니다. 특히 기관 투자 트렌드는 장기적으로 중요해요. 당이 가격 변동에 흔들리지 않고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하거든요. 같이 공부하고 투자하는 분들이 모여 있으니 관심 있으시면 영상 설명란 링크로 바로 입장하세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 다음에도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코인포럼이었습니다.